안녕하세요. 저는 두 돌 된 나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임신 6개월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고 있어요. 신랑은 일반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제가 그때그때 할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심하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원래도 무개념인데다가 남자 밝히는 시누이 때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예전에 시누이와 크게 싸운 적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시누이가 시비를 걸어서 싸웠습니다. 시누이는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집안일 하도록 한다고 저에게 하도 뭐라고 해서 참고 참다가 집에 있는 것으로만 보여서 그렇지 나도 이래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시누이가 소리 지르고 욕을 해서 저도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시누이 아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서 할머니가 뭐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한마디 했다가 내 새끼는 얼마나 잘 되나 보자며 그 당시 갓난아기였던 첫째에게 악담을 해서 시누이와 싸웠습니다. 시누이가 정말 무개념인 딸인데 성질이 더러우니 시부모님도 뭐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시누이는 더 기고만장하고요. 저희 첫째는 또래에 비해서 좀 느린 편입니다. 걷는 것도 그렇고 말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런데 고집은 있어서 울고 짜증내는 일이 많습니다. 엄마인 내가 봐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싶기도 해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2시쯤 아이랑 점심을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오후에는 여러 업체에 재료를 주문해야 합니다. 이때는 정말 정신없어요. 중간에 아이 낮잠 재우고 놀아주다가 또 일하다가 저녁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일을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자꾸 시누이의 아들을 주말마다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일요일만 일을 쉬는데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시누이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며칠 데리고 있는 일이 허다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조카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가정교육이 안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혼자 키우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다고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하셔서 더 그런 것도 같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조카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대답은 전혀 안 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주셔도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한 손으로 받습니다. 전에 한 번은 감기에 걸렸다가 다 나았다고 저희 집에 왔는데 기침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입을 막고 기침하라고 했는데 저를 한번 쳐다보고 그냥 기침을 했어요. 아이가 어리고 임신 중이어서 감기에 걸리면 안 되는데 기침 재채기를 마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다 못해 제가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해라,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대답해라 등을 얘기했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 이런 것들을 비롯해 신경 쓰이는 것들 투성이에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것은 기본이고 입을 밟고 다니고 베개를 깔고 앉아있고 걸을 때 쿵쿵거립니다. 잔소리하면 한번 째려보고 딴짓합니다. 하루 종일 부산스러워요. 임신한 몸으로 일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두 돌 된 우리 아이보다 더 손 많이 가는 초등학생까지 돌봐야 하니 정말 쉴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조카가 우리 첫째를 봐주기도 하는데 얼마나 좋냐고 하시는데 답답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뱃속에 아이 하나, 시조카, 첫째까지 총 셋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손 많이 가는 아이가 시누 아들이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부모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오면 가장 데미지인 것이 제가 일을 못합니다. 아이 하나도 쩔쩔매면서 하루 일과를 해나가는데 아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말 다 했죠. 낮에도 일하고 밤부터 새벽까지 또 일을 해야 하는데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근래 들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더 그렇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와 있어서 제가 일을 며칠 못하면 고객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언제 택배 발송되냐고요? 사정을 설명해 드리면 이해를 해주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참 큰 스트레스입니다. 시부모님께 제 사정을 설명드리고 남편도 제 편에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도
시부모님은 신우 아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잘라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아이 낳고 신우에게 티 한 장 받은 적 없고요. 2번 피 터지게 싸운 이후로 사이도 안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무가내여도 제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인데도 시부모님은 방학만 하면 조카를 며칠씩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남편에게 협박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하면서 시부모님께 잘 좀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날 잡아서 시부모님께 얘기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조용히 얘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시부모님과도 사건이 한 번 있어서 제가 뒤집어 엎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조카가 안쓰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빠 없이 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이 잘해준다 해도 아빠의 빈자리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우는 남자를 만나다가 양다리를 걸친 것이 걸려서 유부남을 만나서 등으로 몇 번 경찰서를 들락거렸습니다. 조카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만도 5명 이상이 됩니다. 신우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상관하고 싶지 않은데 주말과 방학 때 저희 집에 며칠씩 아이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동안 신우의 무개념 행동으로 괴로웠던 일들을 전부 적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패스하고요. 2주 전 금요일에 아버님은 신우네 집에 가셔서 결국 조카를 데려오셨습니다. 금, 토, 일 이렇게 2박 3일을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겠다고요? 아버님이 점심때쯤 나가시길래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신우네 집에 조카 데리러 간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아버지 나가시고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보니 불쌍하니 내가 이해 좀 해줘라. 가족인데 어쩌겠니? 이런 말씀이었어요. 신우도 주말에 쉬면서 아이를 여기로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와 할게도 주말에 남자 만나고 얼른 재혼해야지 하셨어요. 그럼 신우 남자랑 놀러 다니라고 임산부인 내가 신우 아이를 봐줘야 한다는 말씀 이런 생각이 드니 정말 맥 빠지더라고요. 딸 놀러 다니라고 만만한 며느리 고생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집만 간단히 싸고 제 노트북과 작업할 때 쓰는 재료들을 가지고 친정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묻더라고요. 조카가 오면 일을 못해서 친정에 가서 주말 동안 일하고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다 큰 애가 오는 것인데 뭘 그렇게 피신까지 가냐고 하시는 말씀 듣고 첫째까지 집에 두고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전화해서 얘기하고 제 작업할 짐만 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에 가면서 시어머니께 앞으로 조카가 저희 집에 오면 저는 항상 친정으로 가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해드리고 오랜만에 잠도 푹 자고 작업도 편안하게 했습니다. 잠을 잘 자니 작업도 잘 되더군요. 토요일 오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는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어요? 아이들 돌보기 힘드니까 남편도 저처럼 피신 간 것이죠. 토요일 오후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 오냐고 2시간 간격으로 전화하시더라고요. 저 일이 밀려서 일요일 저녁에 나간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전화하셔서 언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힘드셨겠죠. 잠시도 눈대기 힘든 첫째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손이 더 많이 가는 조카까지 봐주시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가 눈에 밟히긴 했지만 참고 친정에서 편하게 일하다가 일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와봤더니 조카는 집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물으니 토요일 저녁에 시누이에게 말해서 데리고 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누이는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전화해서 난리치시고 데려가라고 해서 시누이가 마지못해 와서 데리고 갔대요. 아버님이 시누이에게 평일에 일이 있어서 저녁에 잠깐 데리고 있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는 저희 집에서 재우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일요일 저녁에 시누이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자기 아이 봐주기 싫어서 그렇게 친정으로 내뺐냐고 따지듯이 말하길래 나도 일이 있어서 어머님한테 아이 맡기고 일하러 친정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는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고 하길래 맞다고 겸사겸사 친정 다녀온 것이라고 했어요. 가족 어쩌고 하는데 참 어이없어서 남자 만나느라 아이 맡기고 민폐 끼치는 것이
가족이냐고 했더니 저보고 각박하게 군다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신우이는 워낙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신우이 아들이 저희 집에 와서 며칠씩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말로 백날을 해도 안 되던 일이 행동으로 옮겼더니 되었네요. 시부모님도 제가 없으니 신우이 아들이 얼마나 손만이 가는 아이인지 느끼셨겠죠. 당신들은 하루도 못 견디시면서 며칠씩 내가 떠맡고 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나름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 걸 못다로 지금까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사이다라서 글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8살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고 있고 시누이는 나이에 비해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 1학년 다니는 딸이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다 되도록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했을까?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시댁 인간들이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타를 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동네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친정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학교도 이 동네에서 나왔으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당연히 이곳에서 얻었습니다. 시댁도 대대로 여기서 살아온 토박이고 남편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시누이 혼자 예전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한 번씩 내려오면 애들은 서울에서 키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냐고 속 끓는 소리를 하곤 했었죠. 언니 오빠 언제까지 여기 촌동네에서 살 생각이야? 옛말에도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잖아. 서울에도 좋은 직장 많아. 대중학교 올라가고 나면 서울와도 적응 못해. 지금 빨리 결정해. 여기서 서울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촌이라고 할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KTX도 다니고 있고 필요한 건 다 있고 직장도 대기업 생산 공장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좋은 곳입니다. 사실 저도 서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해서 석 달 정도 올라가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고 도저히 여기서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살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는 동네는 지하철이 없고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면 작은 중고차라도 빨리 뽑는 편이에요. 버스 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차 간격도 서울처럼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저도 20살 되자마자 면허를 따고 친오빠가 타고 다니던 작은 경차를 물려받아서 제가 직접 운전하고 대학을 다녔어요. 서울에서 살 때도 운전하고 다니려고 차를 끌고 올라왔었는데 정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전하고 사시는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마다 엄청나게 막히고 어딜 가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처음에 몇 번 출퇴근할 때 차를 끌고 갔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싶어서 그 뒤로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콩나물 싫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꽉꽉 들어찬 지하철을 타면서 너무 숨이 막힐 지경이고 매일 왕복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서울에서 살다간 앞으로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딱 석 달만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원래 살던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처음 서울에 갔을 때 홍대도 가고 대학로도 가고 주말마다 이태원이니 강남이니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 나중 되니 서울이 싫어져서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뻥 뚫린 시야, 한적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집값과 물가 때문에 다시는 서울에 가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대학만 서울에서 나왔지 그때를 제외하면 평생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동네에서 아이 키우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살 생각이었어요. 뻔히 저희 집안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으면서 매번 서울 올라오라고 속 긁어대는 시누이가 짜증나고 싫었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시누이가 우리 애가 걱정되니까
아예 고모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랑 남편을 시골 사람 취급해대고 본인 자존감 올리는데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20살까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면서 개구리 올챙이 척 생각 못한다더니 어쩜 저리 꼴불견일까 얄밉고 짜증났었죠. 그렇다고 시누이가 돈이 많아서 서울 부자 동네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어느 동네라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놀러가 본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 손꼽히게 못 사는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산골짜기 한참 올라가다가 길 중턱에 있는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이 생긴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마저도 본인 집도 아니라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저라면 저렇게까지 해서 서울 변두리에 붙어 사느니 그냥 고향 내려와서 편히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시누이에게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처한 사정이라는 게 다르니까 제 기준으로 고향 내려오라 마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서울에서 사는 시누이의 생각은 제 생각이랑 분명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시누이를 존중하는 만큼 시누이는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누이가 내려왔다고 해도 얼굴 보러 가는 것조차 싫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양쪽 아이들을 시모에게 맡겨두고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 네 사람이 술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노골적으로 촌동네라고 무시하면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느니 서울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듣다 한 시간째 이어지는 서울 자랑에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 같으면 그런 달동네 쓰러져 가는 썩은 집에서 살바해야 촌동네에 사람 살만한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한마디 톡 사붙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누이한테 말대답하며 받아친 건데 시누이는 그게 상당히 기분 나빴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는 간간히 하던 안부 연락도 서로 없이 지냈고 시누이가 시댁 내려오더라도 저희한테는 온다 간다 말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전국을 찔러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시누이랑 이대로 사이가 틀어진다고 한들 제가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저도 먼저 사과 안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벌써 2년도 넘었네요. 앞으로도 그냥 서로 이렇게 소덕버듯 지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시누이가 갑자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 동네로 내려오겠다 하더라고요. 오던지 말던지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랑 같은 아파트 심지어 같은 동에 같은 라인으로 이사를 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위 2층으로 온다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사를 오는 것 자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으로 이사 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가 작년 말에 암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는 이유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애를 보기 힘드니까 저보고 대신 조카 둘을 케어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조카들은 물론이고 시누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저보고 자주 시누이네 집을 찾아가서 힘든 일 있으면 대신 해주랍니다. 이 이야기를 시누이 입으로 들은 것도 아니라 시누이가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걔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애 보기가 너무 힘들다더라. 갓난 애들도 아니라 다 큰 애들이니까 너가 공부만 좀 봐주고 몇 시간만 데리고 있어줘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종종 해줘라. 그게 뭐가 어렵니?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아이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씻기고 저녁 먹이고 공부하는 것 좀 봐주다 보면 지금도 제 시간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카까지 제가 보라고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시누이한테 아이 봐달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조카는 절대 못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절대 못 보신답니다. 우리 딸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시누이한테 맡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지금 저희 집 같은 상황에서 시누이가 시댁 옆으로 이사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쩌자고 저희 집 옆으로 오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 그런 목적이라면 시누이가 이사 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동생이 어디로 이사를 오든 말든 막을 명분은 없고
대신에 조카 봐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30초 만에 저희 집으로 올 수 있는데 이래저래 가진 핑계를 대면서 아이 봐달라고 부탁할 것이 뻔할 번지 아닙니까? 제가 시누이의 이사를 반대한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시누이가 며칠 후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울며 불며 사정을 하고 니네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가족끼리 좀 도우면서 하려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시누이는 나가서 일도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 애를 봐주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시누네 애들이 갓난 애들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머님께서 애들 숙제하는 것만 좀 봐주시고 저녁 먹이고 씻기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제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려봤자 저는 전혀 그 집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생각대로 제 입에서 조카를 봐주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는 갑자기 화를 내고 제가 너무 괘씸하다면서? 니네 시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암에 걸렸고 아픈 건 사실인데 비교적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이 잘 된 상황이라서 죽을 병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몸도 아프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박을 써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가 있나요? 시누이와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저도 아무 이유 없이 욕만 먹고 있는 것도 싫어서 어머님에게 그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전까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눈치만 보고 있더니 제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걸 듣고 오더니 저한테 시댁 무시한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가 나가서 돈 좀 버니까 우리 엄마가 웃으냐? 내 동생 안 걸렸다고 하는데 시조카 좀 봐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너네 가족이 안 걸렸어도 똑같이 이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시누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너네 식구들이 나한테 조카를 바라마라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지금이야 우리 딸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혼자 학원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인데 예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도 못하고 1년 만에 회사 복직하는 바람에 아이는 거의 친정엄마가 봐주다시피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약속도 있고 할 일도 있으셨겠지만 저희 맞벌이로 돈 벌어야 일찍 자리 잡는다고 끝까지 본인이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시누이는 한 번도 애 봐준다 소리한 적도 없고 자기 손녀딸인데도 그닥 이뻐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루는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친정엄마가 대상포진 때문에 엄청 아파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고 병가를 보자고 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친정엄마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에는 아이 볼 사람이 없으니 저도 회사에 월차를 쓰고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께서 며칠만 봐주시길 바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자긴 애 볼 줄 모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에게 서운했고 아이 때문에 회사에 월차 내고 쉬고 있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들었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일주일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에도 이틀 만에 다 나으셨다며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본인이 애 볼 테니까 저는 다시 회사 나가라고 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시누이의 애를 왜 안 봐주냐고 화를 내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시모도 싫고 신호도 싫었지만 중간에서 간보다가 결국엔 자기 엄마 편 들어대는 남편이 그 중에 가장 꼴보기 싫고 정 떨어지더라고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시누이는 아프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있고 저는 나가서 일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집에서 제 아이와 시누 애들까지 싹 보고 있어야 합니까? 딸이 아프면 부모가 데려가서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만큼은 시댁 식구들이랑 다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머리 위에 신호 끌어안고 살면서 불안에 떨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신이랑 사느니 우리 애 데리고 친정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겠다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머리끝까지 화를 내면서 양육권이고 뭐고 원한다면 다 줄 테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더군요.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고 막말을 하는 건지. 다음날 바로 회사에 반차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요 근래 한 달 가까이 신호랑 남편에게 받은 카톡 메시지들 보여주면서 시댁에서 조카의 양육을 억지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혼하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꽤 길게 했고 결론은 이런 사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하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나 오늘 변호사 상담 받고 왔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나랑 합의로 좋게 끝내고 싶은지 소송으로 끝까지 가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무슨 이런 일로 우리가 이혼까지 하냐면서 자기가 엄마랑 여동생에게 잘 알아듣게 다시 이야기하겠답니다.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그걸 안 해줘서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답니까? 남편도 몇 번이나 시모에게 이야기했고 저도 절대 조카 못 봐주고 아픈 신우 돌보는 것도 못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 진행시킨 것이 누굽니까? 남편은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결정적 순간에 저를 배신하고 시어머니 편 들었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 인간 믿고 살다간 내가 시댁 집안 종살이를 못 면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혼자 벌 만큼 벌고 있고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받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 딸도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고 지금도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잘 따라요. 친정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저는 훨씬 편해질걸요. 남편이 며칠 동안 시간만 끌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도 없이 도망만 다니길래 그냥 그 집에 남편 혼자 버려놓고 딸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소송으로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소송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저는 남편은 물론 그쪽 집안 시댁 식구들과 싹 다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생각이니까요.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자기 딸 병수발 시키고 조카들 수발 들게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 집안 식구들 정신 상태가 궁금합니다. 너무나 뻔뻔한 그 집안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렇게 부려먹을 거면 그냥 돈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사서 쓰라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